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제풀이 마지막 강의입니다, 여러분. 샤인머스켓 포도가 인기를 모으고 있대요. 근데 어떤 무핵과 그럼 벌써 딱 지베렐린 나오죠. 네. 무핵화하고 과립 비대를 위해 1차 처리 무핵화, 2차 처리 과실 비대죠. 이런 생장 조절 물질 지베렐린 GA. 자, 그러면 우리 GA 지금 여러 번 나왔어요. 지베렐린 포도. 또 뭐 있었죠? 수박에는 뭐를 처리한다? 이런 무핵화가 나오는 수분 수정이 불충분한데도 과실이 생산되는, 과실로 발달되는 단위 결과를 위해서 콜히친, 그쵸? 또 토마토에는 뭐를 한다? 토마토에는 토마토톤. 근데 이 친구는 부작용이 좀 있었죠? 공동과, 과실 속이 비어버리는 공동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 세 개는 무조건, 네. 단위 결과할 때 처리하는 물질들. 자, 휴면에 들어가면서 증가한대요. 휴면을 유도하는 거. 발화를 억제하는 거. 그쵸? 억제 앱시스탄 있네요. 억제. 앱시스탄의 기능. 휴면을 유도한다, 발화를 억제한다. 기준을 분명히 잡으세요. 네. 지금 그러면 하나 나왔고. 또 수분 결핍 시 기공을 폐쇄시키는 역할도 하고요. 또 뭐 배웠죠? 2층 형성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그쵸? 네. 넘어갈게요. 자, 휴면 타파 처리는 얘는 이제 생장 조절 물질이라기보다는 자주 나오는 문제라서 여기에 분류를 했습니다. 종자가 잠을 자고 있는데 얘를 어떻게 타파할까요? 자, 이 방법이 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네. 경기도에 있는 A 농가에서는 콩 발화율이 낮아 생산량 감소돼서 손실을 봤는데 발화율을 높이기 위해 휴면 타파 처리를 하여 손실을 만회할 수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건 여러분 이런 거는 지금 휴면 타파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아까 단위 결과를 유도하는 물질들이었잖아요. 그렇죠? 이 중에서는 대표적으로 종피 파상 처리가 있습니다. 기계적인 휴면 타파법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면 저 훈중 처리와 관련해서도 한번 볼게요. 일단 종자의 휴면을 타파하는 거, 발화를 유도하는 거 방법 기계적으로 제일 많이 물어요. 종피 파상. 그리고 이런 방법들이 있더라. 그리고 훈중 처리는요. 휴면 타파 방법이라기보다는 병충해 방해충으로 많이 쓰입니다. 여기 기타라기보다는 병충해 방해충. 병해충 방제. 병충해 방해충? 네, 말 이상하네요. 병해충 방제법으로 많이 나옵니다. 종피파상, 발화하지 않는 경실의 휴면 타파 많이 나오고요. 넘어갈게요. 종피파상이 뭐죠? 종자 껍데기에 상처 내는 거예요. 네. 기계적인 자극을 주는 거. 자, 이제 무성 번식, 수정 없이 번식하는 거. 무성 번식의 특성. 이건 뭐 그냥 정말 나온다 생각하세요. 뿌리 내릴 필요 없죠? 결실 연령을 단축시킬 수 있다. 지금 옳지 않는 거니까 있다. 옳은 거. 모주의 유전 형질이 똑같이 계승된다. 이거 했잖아요. 복제될 수 있다. 그쵸? 종자 번식이 불가능한, 즉 유성 번식이 불가능한 작물의 번식 수단이다. 맞고요. 이거 제가 요 표현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접목 생각해 보세요. 걔를 어떻게 이동하고 수송하는데 그게 편해요. 용이하지가 않겠죠. 네. 가장 많이 나오는 예시가 2번, 3번이에요. 3번은 틀린 거로 많이 나오고요. 넘어갈까요? 영양 번식 특성. 아까 그 예시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번식체의 취급이 간편하고 수송 저장이 용이한 건 유성 번식, 종자 번식의 특징입니다. 삽목, 꺾꽂이죠? 옳지 않은 거 고르라네요. 옳지 않은 거. 근데 꺾꽂이 자체도 무성 번식, 영양 번식에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특징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결실 연령을 단축시킬 수 있다. 옳으네요. 유전 형질이 똑같이 계승된다. 옳으네요. 무성 번식이니까. 유성 번식이 불가능한 작물의 번식 수단이 된다. 옳으네요. 수세를 조절하고, 그쵸? 여기서 뭐 나와야죠? 대목.
대목에 접수가 들어가죠. 수세를 조절하고 대목을 어떤 걸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환경 저항성, 병충해 저항성이 올라간다. 이건 뭐의 특징이었죠? 대목의 접수, 접목의 특징이었잖아요. 이거는 옳지 않은 거. 네. 원래 기본적으로 무성 번식은, 영양 번식은 환경 적응성이 좋지 않지만 접목은, 접붙이기는 대목을 이용하는 특성 때문에 환경 저항성, 무성 번식 중에서 좀 괜찮고 병충해 저항성 높일 수 있고 수세 조절할 수 있고 그 예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영양 번식 방법은 휘무지, 취목에서 많이 물어봐요. 취목 뭐 별게 다 있었잖아요. 물결 파상법부터 당목취법부터 성토법부터 많이 있었죠. 기본적으로 취목은요, 뿌리를 내는 거예요. 특정 부위에 뿌리를 낸 후에 떼어내는 거예요. 발근시켜 떼어내는 거예요. 네. 자, 양취법이라고 한다. 양취법. 취목 중에 뭘 물어보냐? 양취법. 양취법. 여기 있네요. 고취법, 공중취목. 공중에서 뿌리를 내서 발근되면 그 부분을 떼어내서 다시 이제 재배를 하는 거죠. 오래된 가지를 발근시켜 떼어낼 때 이게 기본적으로 취목이에요. 취목. 이제 양취법이라고 한다. 발근시키고자 하는 부분에 미리 박피를 해둔다. 고취법의 한 종류인 거죠. 선취법. 가지의 선단부를 휘어서 묻는다. 그리고 땅 속으로 묻는다. 선취법 이퀄 저취법. 이게 제대로 된 휘무지인 거죠. 네. 당목취법은 요거죠. 땅 밑으로 이렇게. 네. 여기서 이제 뿌리를 발근시키고. 이게 물결 취목이었죠. 네. 우리 그림까지 보면서 했습니다. 답은 3번. 이렇게 이 방법을 물어보는 거는 취목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 바로 나오네요. 취목 번식 중 선단부를 휘어서 선취법. 네. 밑으로 묻는다. 선취법 이퀄 저취법. 네. 나머지는 사실 선단부를 휘어서 묻는 게 아니기 때문에 휘무지라 하기엔 좀 그렇죠. 이런 방법들도 있다. 우리 그림 파일 다시 보시면서 한번 보시고요. 네. 병해충 방제 중요하죠. 특히 이 방제법이 생물적이니 화학적이니 재배적이니 그렇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를 같이 쓰는 거 IPM. 네. 경종적 방제 차원의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거예요. 경종적, 재배적, 생태적 같은 말이다. 특히 경종적하고 재배적 상당히 많이 번갈아 쓰입니다. 경종적. 시간은 좀 오래 걸리는 거죠. 네. 재배 조건을 바꾸는 겁니다. 기주식물 자체가 저항력을 높이게 하는, 식물 자체가 저항력을 높이게 하는, 윤작, 홍작, 밀도 조절, 시기 조절. 자, 그런 방법이 아닌 거 찾으래요. 아닌 거 뭐가 있을까요? 내병성 품종, 무병주모, 접목재배, 콜히친 처리. 그렇죠? 얘는 당연히 화학적 방제법이 되겠죠. 네. 경종적 또 물어보네요. 네. 방제법 중에서는 경종적하고요. 그 다음에 천적 이용하는 생물적 방제법 많이 물어봅니다. 재배적 방제법, 경종적 방제법. 옳은 것은 적극적인 방제 기술은 아니죠. 조금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네. 효과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 효과가 나타나려면 네,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죠. 윤작, 무병종 묘재배, 무병종묘재배. 어디서 띄어 읽어야 되나요? 그렇죠? 무병묘라고 하면 되는데, 네. 그다음에 뭐 무병주재배, 무병종자, 여러 가지 쓸 수 있겠죠. 친환경 농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친환경 농업에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겠죠. 이건 저 물리화학적 이런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옳은 거 고르니까 얘는 땡. 적극적 아니니까 땡. 병이 발생한 후에, 병이 발생하는 걸 아예 막는 거잖아요. 기주식물의 저항력을 높이는. 답은 2번이 되겠죠. 재배적, 경종적, 기주식물 자체의 저항력 상승하는 방법. 네, 2번. 자, 물리적 방제법이 아닌 것은 이건 보나 마나죠. 천적, 공충, 생물적. 네.
물리적 방법을 모두 고르는 것은 물리적 방법. 벌써 리을은 땡이죠. 네. 재배적 또는 경종적 방법. 천적곤충? 얘는 생물적 방법이겠죠. 네. 보기 두 개니까 뭐 기억 아니면 디귿입니다. 기억과 디귿이죠. 그럼 1번 물리적 방제법, 다른 말로 기계적 방제법. 온도, 빛 또는 뭐 열이나 빛 또는 어떤 장치들 이런 걸 이용한 방제법이다. 넘어갈게요. 다음에 해충 방제법은 해충 나오니까 또 여러분 무조건 생물적 하시면 안 돼요. 가만히 보세요.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가 최근 엽채류 해충이 발생해서 제충국에 살충 성분 이런 거 나오잖아요. 끝까지 보셔야 돼요. 살충 성분을 추출 및 살포해서 얘를 해서 방지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럼 뭐죠? 화학적 방제법. 해충 나온다고 무조건 생물적 하시면 안 됩니다. 진딧물은 해충이죠, 여러분. 네, 넘어갈게요. 우리 해충하고 천적도 구분하셔야 됩니다. 화학적 방제법. 잠깐만요. 위에 보시면 예, 아닙니다. 넘어갈게요. 네. 7번. 밑에 나오네요. 네, 제가 뭐 천적 이거 말씀드리려고 그랬더니 밑에 있을 것 같아서. 네. 병해충 방제법 중 생물적 방제에 해당하는 것은 물론 답도 중요하지만 각각의 보기가 어떤 방제법인지. 네. 생물적은 일단 천적 무조건 나오죠. 천적. 네. 생물적. 그다음에 열, 온도, 빛 뭐였죠? 물리죠. 물리죠. 뭐 방충망 이런 장치, 그렇죠? 또는 기계적. 얘도 그러면 물리적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윤작 등 작부 체계의 변경. 얘는 재배적 또는 경종적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사실 이 멀칭 및 자외선 차단 필름 활용 요거는 조금 멀칭만 본다면은 재배적 또는 경종적 쓸 수 있어요. 자외선 차단 필름 요거 본다면 물리적 방제법까지도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저건 두 개가 같이 녹여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요거를 또 그냥 멀칭 자재로, 피복 자재로만 본다면 또 다 재배적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얘는 두 개가 섞여 있는 거로 보면 되겠네요. 답은 3번. 넘어갈게요. 자, 해당하는 해충은 해충을 고르라는 건지 천적을 고르라는 건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알 상태로 기부해서 월동하고 입 뒷면, 여러분 입 뒷면, 무조건 입 뒷면. 진딧물이에요. 진딧물. 잎을 뒤로 말리게 하고 진딧물. 진딧물이 두 개나 있네요. 진딧물. 여기 사과나무에서 사과옥 진딧물. 진딧물은 또 뭐의 매개체다? 바이러스병의 매개체다. 진딧물은 해충이죠. 진딧물에 천적 뭐 있었죠? 천적. 여러분 우리가 익숙한 곤충의 이름 곤충이라고 할 수 없지만 진딧물 이건 해충. 네, 진딧벌, 진딧혹파리 약간 낯선 것들은 천적이에요, 여러분. 똑같이 응애류는 해충. 이리응애 천적이었죠. 온실가루이 해충. 온실가루이 존벌 천적. 항상 뭐가 붙으면 넘어갈게요. 진딧물 하면 입 뒷면 바이러스병의 매개체. 여기 천적 나오네요. 진딧혹파리, 진딧벌, 그다음에 무당벌레, 풀잠자리류. 해충과 천적의 관계가 이거 다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여러분. 이걸 다 못 외우니까 우리는 아까처럼 이름으로 구분해야 돼요. 바르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응애는 천적. 해충. 그다음에 이쪽이 천적이겠네요. 천적. 이리응애. 바르게 짝지어졌네요. 진딧물, 해충. 온실가루이도 해충이에요. 해충. 진딧물은 진딧벌, 진딧혹파리, 무당벌레 이런 것들. 그러면 답은 2번 되겠네요. 온실가루이가 해충이고요. 천적이 뭐라고요? 온실가루이, 존벌. 하나라도 우리 제대로 암기하시면 확률 높아지죠. 자, 총채벌레 해충이고요. 애꽃 노린재 또는 뭐 이리응애 총채벌레의 천적이죠. 굴파리류 해충이고요. 그다음에 굴파리 존벌 또는 뭐 고치벌 이런 거 천적이죠. 우리 한번 정리했었죠. 넘어갈게요.
해충 방제에 이용하는 천적을, 이렇게 천적을 많이 묻나 몰라요? 천적을 모두 고른 것은, 그럼 여기 또 천적을 고른 것은 하는데 해충 들어가면 안 되죠. 일단 해충을 골라내는 거예요. 해충. 응애. 응애는 여러분 응애. 이리 응애가 천적이죠. 얘는 일단 땡. 리을 들어가는 거 땡. 자, 애꽃 노린재류는 천적이에요. 진디 벌, 이리 응애. 다네요, 다. 그럼 기억, 니은, 디귿. 답은 2번. 넘어갈게요. 병해충 종합관리. 얘 참 많이 물어봅니다. 저는 문제 지금 하나만 따왔지만 IPM, 병해충 종합관리 해당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어떤 분들은 다 맞는데 여러분 응애류의 천적을 제거하면 이게 천적을 왜 제거해요? 그렇죠? 아니죠. 일단 얘가 답이죠. 나머지 다 많이 나오는데 특히 성페로몬 이용 많이 나옵니다. IPM 방법 중에 하나 성페로몬. IPM 병해충 종합관리. 병해충의 완전 박멸, 정기적인 농약 살포 등의 방제법이 아닌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항상 해충, 경제적인 피해를 일으키지 않는 수준 정도로 밀도를 관리하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완전 박멸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재배적, 즉 경종적, 화학적, 물리적, 생물적 방법을 적절히 조합하는 농약 사용을 최소화하는 천적 제거가 아닌 천적을 이용해야 되겠죠. 답은 1번. 넘어갑니다. 자, 재해. 아이고, 재해. 꼭 나옵니다. 재해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습해예요. 그리고 만만치 않게 나오는 거 우박 나옵니다. 우박 나오면 땡큐고요. 습해 대책이 아닌 것은 토양이 지금 과습한 거죠. 뿌리 힘들겠네요. 그렇죠? 아닌 것은 배수해야죠. 습한데. 토양 개량해야죠. 객토, 환토, 경운해야죠. 그렇죠? 내습성 작물, 저항성 작물 해야죠. 얘는 항상 나오잖아요. 황상금 비료? 가뜩이나 습해서 황화수소 같은 나쁜 게 막 지금 발생하는데 무황상금 비료였죠? 답은 3번입니다. 회피해야 되는 거 질소 과용, 질소 또는 시용. 습해 있을 때 회피해야 되는 거. 그다음에 황상금 비료 회피해야 되는 거. 또 뭐 있었죠? 밀식 회피해야 되는 거. 해야 하는 거 석회, 윤작, 돌려짓기. 그쵸? 우리 정리 한번 했었습니다. 넘어갈게요. 또 습해니까 일항을 세우고 땅이 지금 습한데 고랑에다 파종하면 안 되죠. 네. 일항에다가 파종해야 되겠죠. 항상 세트로 나오는 객토, 환토, 석회, 미숙, 유기물 하면 돼요, 안 돼요? 습해 있는데. 습해요. 미생물이 지금 활동 제대로 못해요. 숨 못 쉬어요. 미숙, 유기물 분해 못해요. 계속 쌓이죠. 유기물 자체도 호흡해요. 거기서 또 유기산 나와요. 안 좋은 거. 미숙, 유기물 안 됩니다. 네. 표충시비. 왜 표충시비예요? 왜? 대기 쪽으로 뿌리를 끌어올려야 공기에 접해서 산소를 조금이라도 마실 거 아니에요. 급한 경우엔 연면시비, 용액 상태로. 회피해야 되는 거, 해야 하는 거. 네. 토양 습해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습해 밭에 고랑재배 벌써 나오네요. 습한데 지금 왜 물 가까이 해요? 배수시설 해야 되고요. 습답의 일항재배. 이건 모든 휴립재배를 얘기하는 거죠. 휴립재배. 휴파가 더 구체적이겠죠. 토양 개량제 똑같습니다. 석회 같은 거. 네. 넘어갈게요. 염해. 우리가 재해로 따로 배우진 않아요. 염해를 재해로 분류하진 않죠. 기상재해는 아니니까. 네. 근데 염해에 관한 설명 한번 볼게요. 옳지 않은 것은 염류가 너무 많은 거겠죠? 자, 옳지 않은 것 따지래요. 네. 토양 수분의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을 때 발생할 수 있다. 여러분, 염류 집적. 대표적인 게 뭐였죠? 시설 재배. 왜요? 자연 강우가 차단돼서 염기가 용탈되지 못해서 염류가 집적된다, 쌓인다 했잖아요. 그쵸? 토양이 건조한 거예요. 물이 부족한 거예요. 증발량이 더 많을 때. 강수량이 더 많으면 용탈되겠죠. 그쵸? 그러면 염해, 스트레스 받지 않겠죠. 증발량이 더 많고 강수량이 없어서 쌓일 때. 그럼 요거는 이제 오케이네요.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비료 과용으로 생기게 된다. 자연과 시설 재배,
염류집적, 염의 염류집적 똑같은 거예요. 네. 자연강우의 차단, 그다음에 비료의 연용, 과용. 자, 토양의 수분 포텐셜이 높아진다. 여러분, 우리 물을 흡수하는데 여기 있네요. 우리 비례, 반비례, 우리 지난 강까지 비례, 반비례하는 거 여러 번 했었어요. pH하고 수소이온 농도, 또 pF하고 수분 함량, 비례, 반비례 했었죠. 네. 또 하나 나오죠. 수분 포텐셜. 수분 포텐셜? 물이 막 자유롭게 움직이는 힘. 농도가 낮아요. 용액에 뭐 녹아있는 게 별로 없어요. 즉, 물 분자를 끌어당기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럼 용액이 막 자유롭게 움직이죠. 그쵸? 네. 녹아있는 게 별로 없다? 용질이 별로 없다? 농도가 낮다. 수분 포텐셜이 낮다? 자유롭게 움직이는 힘이 반대로 적은 거예요. 물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힘이 적어요. 왜 적어요? 녹아있는 거, 용질이 막 물 분자를 끌어당겨서, 즉 농도가 높아서. 반비례였잖아요. 반비례. 낮다? 물 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다? 즉 농도가 높다. 이거 반비례 기억하시죠? 오케이. 자, 지금 토양은 건조하고 토양 속에 물 강수량 부족하고 자꾸 쌓이는 거죠. 토양이 건조하대요. 건조하대요. 농도가 어쩌겠어요. 농도가 높겠죠. 농도가 높다? 수분 포텐셜이 낮다. 근데 여기 뭐라고 돼요? 건조한 상태인데 높아진다? 반대죠.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거. 토양 수분 흡수가 어려워지고 작물의 영양소 불균. 이건 뭐 당연하겠죠. 뭐 당연하고. 자, 반비례 지금 3개 배웠습니다. 포텐셜이 낮다, 농도가 높다. 네. 자, 물 이동하는 거 삼투압이 낮은 데서, 즉 농도가 낮은 데서 농도가 높은 데로. 포텐셜이 높은 데서, 즉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데서 포텐셜이 낮은 데로. 끌어당겨서 자유롭게 못 움직이는 데로. 반비례. 네. 자, 넘어갈게요. 건조해에 나옵니다. 건조해. 건조해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금 건조하대요. 수분이 부족해요. 뭐 당연하게 여기 뭐 이런 저항성 품종 기르는 거는 항상 나옵니다. 내건성 작물. 자, 옳지 않은 거. 그러면 이제 3번은 땡이고. 질소 비료? 막 자라는데요? 수분이 더 필요한데요? 과용하면 안 되죠. 항상 이건 회피예요. 회피. 중경제초. 잡초를 없애야죠. 왜? 수분 경합하잖아요. 토양 가뜩이나 건조한데. 증발 억제제 살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오케이. 전차객, 증발 억제제 이런 건 해도 되는 겁니다. 오케이. 건조해 대책. 재해 대책은 너무 중요하니까 꼭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보기로 많이 나오는 거 여기 있죠? 네. 토양 피복, 멀칭, 양수분 유실 방지, 토양 침식 방지, 멀칭의 효과, 네, 온도 유지, 네. 증발 억제제라 쓰기도 하고요. 아예 OED 유액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입단하는 뭐 항상 좋고 밀식 억제해야 되겠죠? 밀식. 가뜩이나 수분 부족한데요. 네, 질소 항상 회피해야 되고요. 자, 다음에 설명하는 냉해는 아주 중요합니다. 냉해는 거의 10번이면 이걸 물어봐요. 10번이면 9번은 이걸 물어봐요. 어떤 냉해니? 어떤 냉해? 지연형, 병해형, 또 장해형, 혼합형이 있었죠. 네. 감소분열기 나온 뭐예요? 감소분열기. 감소분열기. 수분 수정이 안 돼요. 감소분열기는 생식세포가 분열하는 거죠. 네. 생식세포. 생식세포. 굳이 안 써도 감소분열은 생식세포가 분열하는 방법이에요. 수분 수정이 안 돼서 불임이 뭐예요? 네. 장애형 냉해 일단 나오죠. 그러면 벌써 답이 나왔네요. 여기 3번. 장애형 냉해. 그 다음에 외부 병균 침입, 병해형이죠. 뭐. 여러분, 냉해, 어떤 냉해인지 밑에 설명이 있네요. 네. 자, 지연형 냉해, 수확량이 떨어지는데 다 수확량이 떨어지죠. 근데 왜 떨어진대요? 저기부터 출수기에 이르까지 여러 차례 냉온 현상으로 인해 출수가 지연되고, 지연형 냉해, 장애형 냉해 맞고요. 생식기관, 생식세포의 감소분열, 생식과 관련된 거, 수분 수정 나오면 장애형이고요. 병해형이고요. 몇 개가 합쳐서 나오면 혼합형 냉해고요. 중요합니다. 네. 답 3번. 3번 체크했죠? 넘어갈게요. 자, 강풍, 풍해네요. 풍해. 생리적 반응을 모두 고른 것은 바람이 너무 세면 아예 기공 폐쇄해버린다 그랬죠? 네. 또 기공 폐쇄, 니은 들어가겠고요. 당연히 뭐 체온도 저하되겠고요. 팽압이
팽합, 나가려고 하는 힘인데 증대될까요? 팽합은 증대되지 않는다. 그럼 기억 들어간 거 빼고 답은 뭐예요? 그럼 벌써 3번 나오겠네요. 3번. 넘어갈게요. 풍속. 강한 풍속. 또 연풍이라고 해도 기온이 너무 낮을 때는 냉해를 유발할 수도 있겠죠. 네. 기공을 폐쇄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흡수 못하고 광합성 안 되고 양분 생성 못하고 다 네. 기공을 폐쇄하면 또 하나 이산화탄소 흡수 못하는 거 말고도 증산이 안 되고 네, 다 나오겠죠. 자, 똑같이 풍해예요. 풍해. 요거 자주 나옵니다. 네. 풍해. 방풍림. 직각 방향으로 심는다. 맞죠?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예요. 자, 빈 공간 확보. 피해를 더 증가시킨다. 주의하셔야 된다 말씀드렸죠? 경감이 아니에요. 증가한다. 외화도. 작은 것들은 지주 결속해서 쓰러지지 않게 한다. 방풍림. 외부에는 높은 규목으로, 안에는 관목으로 좀 낮은 거로 혼합해야 한다. 자, 풍해 대책 3번입니다. 넘어갈게요. 빈 공간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 직각으로 해야 된다는 거, 그런 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우박 나오면 땡큐죠, 뭐. 우박. 옳지 않은 것은 우박은 일단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2차 피해를 일으키기 쉽다. 금을 씌워놓으면 피해를 조금, 낙과를 방지하니까, 낙과 자체를 방지할 수는 없지만 일단 상처를 경감시키니까 네. 좋다. 이런 거였죠. 자, 근데 전국적으로 7, 8월 아니죠. 네. 봄 아니면 이른 가을이었죠. 네. 그러면 답은 벌써 1번. 타박상, 열상 이런 상처를 일으킨다. 여기를 병해충 들어가기 쉽겠죠. 단시간, 단기간 많은 피해, 국지적이다. 금을 씌워서 경감시킬 수 있다. 우박만 한 3문제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자, 최종 적과 후 우박 피해를 입었대요. 대처로 옳은 거를 모두 고르래요. 옳은 거. 자, 상처 피해 정도가 심한 가지에는 도포제를 발라준다. 피해 가지가 심으니까 치료해줘야죠. 옳아요. A 옳고 B. 수세가 강한 피해나무. 수세가 강한데 왜 질소 연면 시비를 또 해요? 그렇죠? 아무리 피해가 강해도 우리 질소는 항상 회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재해가 있었을 때. B는 땡. 수세가 강한데 왜 더 영양 생장하게 만들어요? 웃자람, 도장. 그렇죠? C 농각 90% 이상 과실이 피해를 입은 나무 과실은 모두 제거한다? 아니, 피해 입은 과실만 제거해야 되겠죠. 왜 모두 제거해요? 병해충 방제, 상처 나니까요. 방제 위에 살균제 살포한다. 옳죠. 네. 2번 넘어갈게요. 근데 여기 보시면 최종 적과 후 결실기. 적과하면 이제 결실기에 접어드는 거잖아요. 우리 언제 발생한다고요? 이른 봄 아니면 이른 가을이겠죠? 봄 아니면 가을 피해를 더 많이 일으킨다. 넘어갑니다. 자, 이번엔 동상의 피해. 동상의 피해하면 그쵸? 인과류의 배. 늦게 또 핵과류. 네. 조기 개화하는 인과류의 배. 그럼 늦서리 피해 발생할 수 있다. 기억하시죠? 볼까요? 옳지 않은 거. 배나무의 경우 인과류인 배는 꽃이 일찍 피는 조기 개화하면 늦서리 피해 옳다. 핵과류 이거 복숭아할 때 했었죠. 늦서리 피해 민감하다. 항상 뭐가 민감하다고요? 뭐가 강하고 안 가고 할 땐 생식기관하고 영양기관 할 때 뭐가 약하다고요? 생식기관이 약하잖아요. 그렇죠? 자, 잎눈, 잎, 영양기관, 꽃눈, 생식기관, 우리 뿌리줄기 잎, 종자, 또 과실 기억하시죠? 영양기관, 생식기관 구분 다 이미 우리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러면 꽃눈이 잎눈보다 내한성이 생식기관이니까 약하죠. 그럼 서리 방지하는 방법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3번. 자, 요거는 여러분 생식기관, 영양기관을 알고 있느냐. 우리 생식기관이 항상 약해요. 그렇게 포인트 잡으시면 됩니다. 네. 기관도 그렇지만 또
이런 영양생장기, 생식생장기. 생식기관이 약하다는 건 생식생장기에 더 피해가 크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생식생장기, 기관이 아니라 기간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연면 시비에 관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 연면 시비. 벌써 답 보이죠? 고온기. 농도가 높을수록 좋지만 너무 고온기에 고농도로 하면 탈 수 있다. 그렇죠? 살포 농도를 높이 흡수율을 높게 한다면 안 되죠. 네, 옳지 않은 거. 연면 시비. 피해받았을 때, 급할 때 실시할 수 있다. 전착제 사용할 수 있다. 입 아랫면 또는 뒷면에 살포하여 흡수율을 높게 한다. 기공이 뒷면에 있죠? 흡수율을 높이는 거. 4번. 네. 또 하나 본다면 여기 뭐 약산성의 상태, 호흡작용이 왕성할 때 뭐 이런 거. 기공이 많이 열려있을 때 하라는 얘기죠. 네. 공기에는 살포 농도를 조절한다.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원예작물. 원예작물은요, 여러분, 나오는 것만 계속 나와요. 나오는 것만. 볼까요? 저온장애. 우리 했었죠. 저온장애. 원래 고온일 때 호흡을 많이 해요. 호흡, 양분 소모해요. 이미 뿌리는 바닥에서 떠났어요. 수확 후잖아요. 수확 후. 지금 보관할 때. 그럼 양분을 더 흡수하지도 못하고 잎에서 생성하지도 못해요. 뭐 고온일 때 호흡이 많으면 안 좋다. 일반적으로 고온일 때가 안 좋은 거예요. 호흡을 줄이는 게 제일 좋은 그 관리 기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CA 저장. 근데 일부는 저온일 때도 피해를 받는다. 자, 저온장애. 당연히 뭐 이제 열대 작물이겠죠. 열대 화훼. 그러면 우리 다 배우셨죠? 안스리움, 극락조화. 장미는 뭐 기억하셔야 돼요? 고강도일 때는 당연히 온도가 올라가고 빛이 세니까 호흡률이 증가해서 안 좋은데 저강도일 때 피해받는 거. 장미의 수곡, 꽃목이 구부러지는 거. 그다음에 카네이션 경곡, 줄기가 구부러지는 거. 또 장미는 아예 수확 이후에 5, 6도로 예냉 처리한다. 이거 있었어요. 네, 지금 그 문제는 아니지만 안스리움 극락조화. 이건 뭐 단골 문제입니다. 또 나오네요. 저온장애가 저온장애 하면 여러분 그냥 네 글자예요. 네 글자. 글라디올러스는 뭐였죠? 굴지성. 눕혀서 보관하면 굴지성 나온다. 금어초, 글라디올러스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쵸? 네. 넘어가고요. 분류. 분류 중에서는 거의 인과류가 나와요. 인과류. 왜요? 위과에 속하죠? 시방이 발달한 게 아니라 꽃바퀴가 발달한 위과에 속하죠. 자, 인과류에 속하는 것은 이건 뭐 문제라고요. 그렇죠? 자두, 뭐죠? 핵과류, 포도, 장과류. 장과류는 진과와 위과가 있는데 포도는 진과에 속하고 무화과 석류는 위과에 속하고 감귤, 준인과류. 요거 여러분 그냥 기본입니다. 기본. 네. 구조적 특징에 관한 똑같은 문제인데 아예 이렇게 인과류에 속하는 것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이렇게 아예 예시를 많이 더 주기도 하고요. 옳은 것은 인과류. 이 친구들은 뭐죠? 각과류 또는 견과류, 핵과류, 그다음에 장과류 구분하셔야 되겠죠. 이런 문제 나오면 뭐 땡큐죠 뭐. 자, 인과류에 해당하는 것은 유난히 인과류 많이 묻습니다. 인과류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 또 문장이 이렇게 잘라졌네요. 네. 꽃밭기가 발달해서 과육부위가 된 것은 사실 지금 구조적 분류, 인과류니 각과류니 장과류니 하는 거 우리가 지금 과육으로 먹는 부위가 어디니, 어디가 발달한 건 이거 묻는 거잖아요. 꽃의 어느 부위가 발달한 거니 묻는 건 진과와 위과, 참, 그다음에 헛이었고요. 네. 참열매, 헛열매. 지금은 이제 우리가 먹는 부분이 꽃바퀴구나, 과육이. 4번이겠죠. 네. 인과류 4번 넘어갈게요. 화탁, 꽃턱 이렇게 나와도 같은 겁니다. 자, 형태에 따른 영양번식 기관과 작물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그쵸? 우리 뭐 지하경이니 땅속 줄기니 또 구경이니 즉 알줄기니 이거는 형태에 따른 기관 분류가 아니라 포괄적인 의미다 했었죠. 포괄적인 의미다. 자, 괴, 경, 감자 바르게 짝지어진 거 벌써 또 나오네요. 바르게 짝지어진 거. 고구마는 뭐예요? 괴, 근이죠. 괴, 근. 양파는 뭐예요? 양파, 마늘, 인경이죠. 인경. 글라디올러스가 구경이 되는 거겠죠. 네. 넘어갈게요.
분류하는 거는 중요하니까 볼게요. 자, 내한성이 강한 작물과 약한 작물. 일반적으로 한국은 낙엽과수가 많잖아요. 저온을 지내요. 낙엽과수, 북부 온대 과수들 저온을 지난다. 겨울을 월동한다. 내한성이 좋은 거예요. 내한성이 좋아요. 자, 근데 내한성과 관련해서 우리 포도를 유럽계 포도하고 미국계 포도 했었죠. 따뜻한 지중해성, 여기는 험준한 에팔레치아 산맥. 내한성이 어떤 게 강하다? 포도 중에서 미국 중에 훨씬 강하다. 자, 그러면 내한성이 가장 강한 작물과 약한 작물 모르셔도 약한 작물 유럽계 지중해성인데 따뜻한 데인데 약하겠죠. 유럽계 포도. 그러면 이제 사과냐 복숭아냐인데 우리나라 다 온대가수 월동하는 낙엽 과수네요. 사과가 내한성이 더 크죠. 복숭아보단. 복숭아 사과나 배보단 내한성이 약하지만 했어요. 네. 그러면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포도 미국종, 유럽종 구분 잘 해주시고요. 요것도 중요하죠. 사과. 생육 초기에는 종축 생장이. 생육 후기에는 횡축 생장이. 왕성함으로. 자, 따뜻한 지방에서는 후기 생장이, 즉 횡축 생장이 충분히 이루어져서 어떤 모양이 될까요? 편원형이 되겠죠. 네. 따뜻하니까 후기에 충분히 횡축 다시 과실이 대체로 편원형이 된다. 그러면 초기에는 종축 생장이. 답은 1번 되겠네요. 저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기양분의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생리장애. 과수 쪽은 병충해보다 제가 생리장애 조금 말씀드렸었어요. 자, 일소, 과피나 과육이 타들어가는 거죠. 얘는 빛에 의한 거죠, 빛. 근데 여긴 문제가 뭐예요? 무기양분의 불균형이잖아요. 땡. 고두병 뭐였죠? 고두병. 칼슘 부족이잖아요. 칼슘 부족. 붕소가 부족하면 뭐가 생기죠? 칼슘이 부족하면 사과의 고두병. 그리고 제가 칼슘 부족, 호두병 이렇게 암기하자 했잖아요. 붕소가 부족하면 축과병. 그다음에 하나만 더 볼까요? 망간이 너무 많거나 또는 뭐 칼슘이 너무 적거나인데 망간이 너무 많을 때를 초점을 맞춰보자고요. 적진병.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얘가 나와요. 네. 열과는 뭐예요? 건조하다가 갑자기 수분이 확 흡수되는 경우에. 무기양분 불균형이 아니겠죠. 네. 답은 일단 무기양분 불균형이니까 4번 되겠네요. 동록은 뭐죠? 동록? 너무 많은 강우, 다습, 고온 다습, 거칠거칠해지는 거요. 네. 답은 4번. 넘어갈까요? 로제트 나오네요. 로제트. 땅바닥에 붙어있는 거예요. 마디 신장이 안 되는 거예요. 로제트, 고온 이후에 저온을 거치면서 마디가 짧아지고 생장점 부근에 요거 생장점 부근에 밀생하는 현상. 그럼 얘를 타파해 주려면 고온 이후에 저온이래요. 그럼 고온 너무 고온되지 않게 삽수를 냉장시켜주고 저온 너무 저온이지 않게 야간 최저 온도 유지시켜주고 여기서 제가 흡지, 동지아 이런 말씀 드렸어요. 네. 이 발생하는 이 마디마디 사이에 발생하는 흡지들, 동지아들이 휴면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영양분을 잃고 스스로 휴면을 택하는 거다. 더 안 자라길 택하는 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온 자극해주고 그것도 있죠. 동지아의 저온 처리. 이것도 하나 추가해주면 좋죠. 또는 잘 안 자라? 질소하고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지베렐린 처리. 이런 거 있었죠. 자, 생장 조절 물질 지베렐린. 자, 로제트 현상 타파, 고온, 저온 각각 생각해 두시면 돼요. 그리고 동지아라면 그 부근에 발생한 짧은 뿌리들이라면 스스로 휴면을 택한 거니까 휴면을 타파, 저온 처리해 준다. 넘어갈게요. 블라인드 현상 봤습니다. 블라인드 블래스팅. 이 문제 때문에 한 거예요. 블래스팅이 꽃봉오리가 개화해서 정상적인 꽃으로 발생하지 못하는 총칭이었어요. 총칭. 여기 꽃눈이 미발육해서 꽃봉오리가 고사하는 현상이 총칭. 근데 이걸 굳이 나누자면 블래스팅은 뭐예요? 꽃눈은 일단 발육한 거예요. 화합분화 된 거예요. 꽃눈 분화 이후에 꽃으로 못 나간 거. 블라인드는 뭐예요? 아예 정상적인 꽃으로 자라지 못하게 꽃눈조차
꽂는 분화 이전에 문제가 생긴 거. 블래스팅, 블라인드 굳이 구분하자면 네. 어쨌든 꽃봉오리 문제 때문에 개화, 정상적인 꽃으로 안 되는 거에 직접적인 원인 일조하고요. 그다음에 온도입니다. 온도. 여기는 이제 보기에 온도가 아예 빠져 있죠. 논란 없도록. 네. 광도, 일조량과 야간 온도. 네. 일조와 온도. 오케이. 절하의 수명 연장법 나오네요. 호흡 못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였죠. 수명 연장법. 에틸렌은 무조건 안 좋아요. 근데 에틸렌을 연면 살포하래요. 옳지 않은 거니까 이거 당연하겠죠. 호흡 억제, 에틸렌 억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절하든 아니면 뭐 과수든 채소든. 네. 살균제 오염될 수 있으니까요. 당, 포도당 못 만들잖아요. 지금 2% 못 만드니까. 탄수화물을 광합성을 못하는 상태니까 당을 첨가해준다. 자, 항상 약산성에서 중성이 좋지만 절하 보존제 용액은 산성이 좋다. 줄기 전단물을 열탕 처리한다. 이 소독해준다는 얘기죠. 뭐. 네. 넘어갈게요. 오케이. 자, 시설 재배, 시설 피복제. 다 높아야 되는데 하나만 낮아야 된다. 뭐였죠? 열 전도율이 낮아야 된다. 여름에 밖에서 고온 못 들어오게, 겨울에 안에 온도 못 뺏기게. 옳지 않은 것은 열 전도율 낮아야 한다. 옳지 않은 것이네요. 저처럼 실수하면 낮아야 한다. 맞고요. 보온성 커야 되고요. 내충격성, 뭐 강도, 내구성 다 강해야 된다 하고요. 광투가 높아야죠. 여기서 방진, 방적까지 여러분 연결 지으셔야 되겠죠. 자, 시설 원예 자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똑같은 문제예요. 열 전도율이 낮아야 한다. 얘만 낮아야 한다. 나머진 다 강해야 한다. 답은 1번. 답은 1번. 자, 플라스틱 피복제 종류 묻는 거 나옵니다. 항상 포인트 하나만 잡으세요. 포인트. 보온성이 떨어진다. 연질이다. 연질 그럼 PE, PVC, EVA. 먼지가 잘 부착되지 않는다. 땡이네요. 가격이 싸다. 투광성이 높다. 근데 나머지는 다 안 좋다. 폴리에틸렌 플린.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얘는 일단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연질이 아니죠. 네. PE는 가장 많은 한국의 약 80% 이상이 네, PE다. 여기 나오네요. 네. 저렴하다. 다 안 좋은데 투광성 빼고는 안 좋으니까 저렴하죠. 그러니까 수명도 짧고. 자, 보온성이 가장 높은 또 마찬가지네. 연질 나오네. 연질이 제일 많이 나와요. PE 아닌 PVC. 자, 보온성이 가장 높다. PE는 싼 만큼 투광성 빼고 다 안 좋다. 염화 비닐. 얘는 특징이 뭐였죠? 먼지 잘 붙고 방진에 안 좋고 서로 잘 달라붙어서 불편하고. 네. 다 좋은 만큼 설치 비용은 높고. 포인트 잡으세요. 넘어갈까요? 자, 시설 내 온도를 낮추기 위해 시설 냉방법에 관한 문제겠네요. 시설 냉방, 기화 냉방법 3개 우리 했었죠. 자, 그 중에 실내로 새물을 분사시켜. 그럼 여러분 벌써 회는 포그. 이런 문제 나오면 땡큐죠, 땡큐. 그쵸? 자, 그런데 이런 문제도 나왔었어요. 기화 냉방법이 아닌 것은 우리는 패드로 빼내는 거, 적셔서 펜으로 빼내는 거, 미스트 뿌려서 펜으로 빼내는 거, 포그 빼내는 거 배웠는데 펜 덕트는 뭘까? 일단 우리가 배운 거 아니니까. 얘는 난방법 한 종류래요. 참고 삼아 네, 출제된 적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사실 원예작물학 시설재배 쪽은 이렇게 딱 보면 딱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재배하기 여러분 좀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죠. 여러분 문제풀이 강의 때 자 여기 있는 것들 뭐 따로 출력하시지 마세요. 다 교재에 있는 문제들입니다. 근데 이 문제들만큼은 여러분 이 문제들만 확실히 소화하시면 정말 기본 점수 한 40점 받고 가세요. 100% 소화하셔야 됩니다. 자, 그동안에 재배학, 원예작물학, 문제풀이까지 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5월 한 달은요, 항상 제가 1차 시험 준비를 위한 자료들을 올려드리거든요. 급하신 분들은 기출 해설, 기출 문제는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올려드리는 자료로 준비하시면 충분하실 겁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